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오전이죠. 이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소식이 네. 들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관련주도 뭐 일제히 코스피에서 높은 수익률 올리고 있는데 또 코스닥에서는 또 반응이 없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시장이 되게 좀 까다롭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코스피 지수도 삼성전자를 포함한 뭐 일부 대형주들이 신고가 랠리를 좀 펼치니까 사실 대형주들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되게 조금 소외가 좀 됐었죠. 오늘도 온통 시장에 이제 수급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쪽으로 다 이제 쏠려 있다 보니까 네. 코스닥 지수는 지금 뭐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락 종목이 지금 95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쪽에서는 다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이 오늘 뭐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간에서 거의 뭐 1,800억 가까이 지금 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흐름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셀트리온 차트를 보면서 제가 전반적인 시장의 네. 분위기 간단하게 조금 짚어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이 장중 고점이 이제 37만 6천 원이에요. 이 무거운 종목이 장중에 지금 24%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오늘 항체 치료제 뭐 이상이 완료가 됐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환자 이제 모집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투여가 완료됐다는 이제 그 소식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내 치료제와 관련된 뭐 이슈에 좀 목말라 있는 상황에서 셀트리온이 연내에 그래도 긴급 사용 승인, 뭐 최종적인 임상이 끝나기 전에 정부에서도 최소 1개 이상의 이제 치료제를 또 승인을 해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해왔기 때문에 네. 아마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가 더욱더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 FDA에서도 리제네론이라고 하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됐을 때 투여를 받았었던 항체 치료제죠. 이게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됐기 때문에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항체 치료제가 연내에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이 과열 비슷하게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다만 이제 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뭐 오늘 셀트리온 제약은 장중에 거의 상한가를 급등을 할 정도로 네, 네. 시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문출됐는데 기대감이 조금 지나치게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뭐 대부분 다 지금 오버슈팅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셀트리온 정도는 조금 더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은 뭐 분할 매도 관점으로 또 단기 급등을 이용해서 차익을 챙기는 전략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대신에 이제 그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이 이제 올라가는 와중에 이런 이제 수급 쏠림도 생기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쪽으로 이제 좀 편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이런 이제 수급 왜곡이 좀 풀렸을 때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잘 대비를 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종별 순환매 현상도 나타나겠죠? 맞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오늘은 셀트리온 아니면은 사실 움직이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제 다음 순번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네. 어차피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그동안에 워낙 좀 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LG화학,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또 신고가를 치면서 그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다시 좀 주목받고 네. 있죠. 결국은 반도체, 2차 전지, 뭐 5G 이런 종목들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진행이 되면서 네. 지수에 이제 상단이 좀 높여지는 시장을 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나오고 네. 있긴 하지만 뭐 종목별 순환매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네. 매니저님 말씀처럼 이 보유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잘 지켜보시는 게 오늘은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민 DJ가 그간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볼 텐데요. 어제 언급해주셨던 종목 유닛 테스트부터 시작해볼까요? 제가 이제 제우스라는 종목이 이제 신고가 치고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면서 양수 겸장의 종목으로 어제 또 유닛 테스트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은 오늘도 오전에 이 종목도 제법 강하게 뭐 26,000원 좀 뚫고 올라가면서 시세가 좀 붙었었는데 지금 뭐 반도체든 2차 전지든 거의 뭐 중소형주들은 초토화되는 분위기거든요.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네. 다만 어저께 이제 25,500원에 이제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요. 유닛 테스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종은 다르지만 셀트리온 제약하고 제가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오, 네. 셀트리온 제약도 사실 이런 이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고점 부근에서 박스권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거치다 보니까 전고점을 넘어가는 시세에 사실 요때 11월 11일 날 이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올 때 요때가 어찌 보면은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시그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이제 한번 뚫어내는 거래가 한번 붙어주고 오늘 이제 어마어마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면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 비슷하게 유니테스트도 이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박스권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가가 이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건 분명히 이제 다가올 모멘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남아 있다. 페브로스카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태양광 신소재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고 내년부터 이제 상용화를 좀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고요. 네.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또 후공정 테스트, 버닝 테스트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미국 기업들도 아마 내년 1분기 때부터는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이 후공정 테스트 장비 쪽에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웨스턴 네.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이제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유닛 테스트를 좀 주목해보자. 오늘 뭐 테크윙이라든지 유닛 테스트 이런 후공정 이제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조금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IT 종목들 중에서는 또 이 테스트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3만 원 말씀드렸으니까 계속해서 홀딩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리뷰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11월 13일에 언급해 주셨던 KG 모빌리였는데 네. 이 종목 10% 넘는 수익률도 기록하고 있어요, 매니저님. 네, 목표가를 이제 11,500원 말씀드렸는데 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그야말로 꾸역꾸역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강력한 이제 거래가 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뭐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 목표가를 제가 11,500원 정도 말씀드렸지만 KG 모빌리언스는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한국 사이버 결제가 전자 결제와 관련된 이제 대장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네. 오히려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KG 모빌리언스가 훨씬 더 좋다. 상대적으로 대단히 좀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의 상황과 무관하게 전자 결제와 관련된 종목들은 뭐 그야말로 시대적인 변화, 소비 트렌드가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시는 것보다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 쇼핑을 이용해서 물건을 이제 구매하시는 횟수가 훨씬 더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KG 올렛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삼성 계열사였던 이 회사를 흡수합병을 하기 시작하면서 B2B뿐만 아니라 이제 B2C 쪽에서도 결제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이제 성장기로 진입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1,500원 정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추가적으로 더 높은 자리까지 13,000원 정도까지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KG 모빌리언스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3% 정도 지금 수익 중이신데 네. 충분히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리뷰 종목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 11월 11일에 언급해 주셨던 유한타 증권인데 뭐 요즘 증권주 흐름이 다 좋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맞아요. 유한타 증권도 이게 되게 좀 무겁게 느껴지는 증권주잖아요. 네. 11월 11일 마찬가지로 이제 11월 이제 중순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벌써 지금 15% 정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네. 제가 목표가를 3,400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3,360원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뭐 한 끗 차이로 조금 이제 목표가를 남겨두고 아쉽네요.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만 지금 금융주들 중에서 뭐 증권주뿐만 아니라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일제히 다 이제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백신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 덕분이에요. 내년에는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될 거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시장 금리가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은행주와 이제 보험주들이 강세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지수가 연일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평가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오늘은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지만 하루 이틀 정도 좀 쉬었다가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중장기로 이제 보유하고 있던 KB금융이라는 종목을 37% 수익을 내고 오늘 수익 매도를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융주가 되게 여러분들이 무겁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33,000원, 35,000원 구간에서 이제 공략을 했는데 지금 거의 5만 원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인 파동을 여러분들이 감안한다면 증권주들은 분명히 재평가가 좀 진행이 될 거다. 지수가 신고가를 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증권주들의 위치가 아직도 상대적으로는 좀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삼성증권이라는 종목도 말씀드렸고 네네. 뭐 미래에셋 대우라든지 그다음에 NH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형주들 외에 하나투자증권, 뭐 유한타증권, 그다음에 SK증권 뭐 이런 종목들도 사실상 이제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 있는 그런 단계다. 네. 오늘은 사실 셀트리온 때문에 뭐 코스피 시장도 되게 많이 좀 교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눌림목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만약에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을 하나 좀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증권주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또 알차게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문자 사연 시간 가봐야죠. 첫 번째 사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8862님의 사연이에요. 네.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 81,000원에 비중 20%인데 목표가를 얼마쯤 잡으면 될까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81,000원 정도 이제 매수하셨으니까 지금 아주 쬐끔 수익 중인데 오늘 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뭐 방한을 한다는 이슈도 있었고 네. 결국은 화장품, 면세점, 항공 이런 종목들은 경기 민감 섹터이기도 하면서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좀 피해주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백신이 개발된다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서서히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고 네. 백신과는 또 무관하게 사실상 호텔 신라는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면세점과 관련된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면세점 운영이 워낙 좀 어렵다 보니까 네. 면세점 이용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뭐 1년에 몇백억씩 내야 되는 건데 매출액과 연동되면서 이제 면세점 이제 이용료를 이제 사용료를 내는 걸로 정부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협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우리나라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벌써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거든요. 네, 네.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빨라야 뭐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네. 오늘 급등하고 있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치료제 그리고 백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는 이익이 분명히 좀 정상화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단기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뭐 중장기 관점으로 한 10만 원 정도의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편안하게 보유를 하시면서 주가의 반등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연 좀 빠르게 하나 더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3622님의 사연이고요. 인지컨트롤스 1,350원에 비중은 20%인데 매도 시점을 알려주세요. 요 종목도 뭐 저점에서 지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해놓으시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저점이 잡힌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좀 중요하다. 네. 아직도 지금 수익이 꽤 나고 있지만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9월 말에 이제 시세를 만들었던 이 아주 강력한 이제 슈팅 자리가 여전히 이제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까지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튀어 올라간다면 뭐 13,000원까지도 되게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목표가는 일단 13,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가격까지 올라오면 뭐 한 25에서 30% 정도 수익 챙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가 준비한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셀트리온 아니면 답이 없어 게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다음 순번을 좀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도 서브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33,250원에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을 또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또 조금 특징이 있어요. 2차 전지 소재 탄소 나노 튜브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제 성공을 한 기업이고요. 이게 탄소 나노 튜브가 왜 중요하냐면 전도성이 상당히 좀 높고 강도가 아주 세다는 게 강점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 때 어떻게 쓰이냐면 우리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양극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양극재의 이제 성질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실리콘계 산화물 이런 음극재를 이제 첨가를 하거든요. 이런 양극재와 음극재에 첨가를 하게 됐을 때 이 탄소 나노 튜브를 첨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성능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탄소 나노 튜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미국의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 555달러까지 급등을 했어요.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가 넘어가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50조예요.
1년에 1조도 못 버는 회사가 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보다도 150조가 지금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와.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네.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나노 신소재가 지금 당장 아주 큰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 소재 쪽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소재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이 소재가 한번 채택이 되고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의 이제 성능을 개선하는 게 또 핵심적인 화두다. 테슬라가 LG화학 요즘에 이제 잘 나가고 있는 LG화학의 이제 물적 분할된 법인 가칭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내년 연말에 상장이 될지 내후년에 상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10% 맞아요. 취득하는 걸로 지금 MOU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LG화학과 테슬라의 어떤 고객 관계, 거래 관계가 상당히 좀 공고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어제 말씀드렸던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나노 신소재 이런 종목들을 분명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33,300원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4만 원 정도로 1차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뭐 이 종목이 단기 고점이 52,000원까지 급등을 한번 했었거든요. 4만 원까지라고 해봤자 뭐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 좀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거니까 4만 원 정도의 목표가 설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9,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들어봤습니다. 나노신 소재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서브 원샷 원킬 종목 소개도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젠이라는 종목이 추락하고 있다가 네. 지금 18만 원짜리까지 또 깨고 내려갔다가 이제 살짝 저점 회복 시도가 좀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시젠이 이제 저점 회복 시도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또 코로나19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한번 해봐야 네.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또 중소형주 하나 제가 억지로 또 짜내가지고 한 종목도 준비해온 종목인데요. 17,800원에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 회사도 내용이 정말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참 무겁게 움직이고 있어서 무거울까요? 이게 이제 때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적도 잘 나오는 회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시장 트렌드하고 맞아요. 상당히 좀 부합되는 종목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2만 원대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밀려나서 좀 아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편입을 한번 해보는 종목이고요. 기업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보면 한글과 컴퓨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한글 오피스를 이제 만들어냈던 회사예요. 그거는 익숙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1990년에 이제 창립을 한 회사니까 업력이 아주 오래된 IT 회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뭐 한글 오피스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에서나 뭐 오피스 쓰고 있지 네. 일반적인 이제 소비자들은 한글 오피스 잘 많이 안 쓰거든요. 네. 그런데 요 회사가 이제 왜 주목을 받고 있느냐? 새로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전자상거래 회사로 잘 알고 계시지만 네.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고 하는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요 회사가 바로 아마존하고 같이 AWS의 서비스에 이제 공동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이 해외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네. 회사다. 사실상 이제 디지털 뉴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또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한글과 컴퓨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리고 같고요. 또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그렇죠. 맞아요. 가방으로도 진출했잖아요. 스마트 시티도 요즘에 되게 좀 각광받고 있는 분야잖아요. 네. 포스코 ICT라든지 삼성 SDS 이런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에서도 네. 드론을 이용한 도시망공 모빌리티 그리고 스마트 시티 이런 쪽에서도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한글과 컴퓨터고요. 네. 방금 말씀해 줬던 것처럼 제가 왜 언택트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냐면 요 자회사 중에 하나가 한컴 라이프 케어라고 하는 네. 자회사가 있는데요. 요 회사가 또 마스크를 잘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들을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쵸. 미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월 400만 장 이상씩 마스크를 또 수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 실제로 마스크와 관련된 실적 성장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디지털 뉴딜 또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종합적인 어떤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뭐 아직도 지금 바닥에 들어누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놓으시고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다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22,000원 1차 목표가 설정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6,500원 정도로 손절 가격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사실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네.
네.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종목이건 간에 제가 항상 목표가와 손절가를 또 같이 제시해드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손절가도 여러분들이 꼭 좀 준수를 하셔서 만약에 가격 이탈이 나오는 종목들은 위험 관리도 좀 하시고 목표가도 그냥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 정도의 목표가가 올라오면 또 수익을 좀 챙기시라는 관점으로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제가 설정한 목표가, 손절가를 참고하시면서 가격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의 뭐 말씀 평소에 투자 전략을 잘 제시해 네. 주신 것 같아서 좋은 말씀 들어봤고요. 매니저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